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은 이과에서 과탐을 말아먹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온갖 핑계들이 다 들어옵니다. 진짜 오늘은 뼈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다 끌어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아직 이제 고등학교 진학 전이거나 하는 어머니들은 요걸 좀 참고를 하시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애가 이런 핑계를 대거나 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다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통합과학 때 딱 들어서면 어머니들이 2020년도에 사실상은 그 호흡기 질환 때문에 막 학원을 보내려도 중간에 막 끊어지고 막 갑자기 뭐 줌한다 그러는데 애는 화면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막 밑에서 핸드폰 만지고 있고 미치죠. 예, 미치죠. 그래서 이제 안 보내. 이게 돈 아깝잖아요. 안 보내고 있다가 이제 이거를 뭐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내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막 확진자 확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다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1, 고2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고1 때 애가 이제 막상 나가려니까 나가기 귀찮은 거예요. 3월 달에 막 학교 보내는데 애들이 헉헉거려요. 학교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려요. 피곤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근데 건강이 중요한데 이게 건강이 중요해서 건강이 망쳐졌거든. 그래서 어느 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학습은 굉장히 저조하고 사교육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보내려고 봤더니 애가 딱 이 말을 해요. 엄마, 나 과학탐구 통합과학 정도는 한번 인강 보고 한번 해볼게 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막 찾아보죠. 통합과학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거 찾아봅니다. 통합과학 자기주도 학습에서 되는 애들이 있어요. 되는 애들이 보통 어떤 케이스냐면, 중학교 과학은 하나 틀리거나 100점, 사실상은 물화생지가 선행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선행이 돼 있고 애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과학을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마침 또 쉽게 냈어, 뭐 이런 경우인데 등급이 그렇다고 뭐 1등급 무조건 나오지도 않아요. 어머니들의 기준 중에 좀 희한한 기준이 뭐냐면, 상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만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서 100점짜리가 22명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1등급은 없는 거거든요. 통합과학 85점 나왔다고 중학교 때도 80점 나왔는데 잘한 것 같았어. 괜찮게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4등급이면 3등급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에서 그걸 커버 쳐주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질문과 전문 지식들을 어떻게 이제 커버를 합니까? 원래 이게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3월 달부터 앞에 내용을 혼자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용어들을, 각 용어의 뜻을 굉장히 또렷하게 알고, 주기율성이 뭔지, 수소핵융합 반응이 뭔지, 원자가 전자와 뭐 최외각 전자가 뭔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애가 인강 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암기 한자도 안 하고 테스팅도 사전에 한 번도 안 봐요. 소챕터별로. 문제 유형을 많이 해봐야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알거든요. 애들이 막 학원 보내놓거나 어디 가면 엄마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서 질문을 못해.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테스팅을 하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백지 상태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인강만 보고 있었던 거야.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어머니들이 인터넷에 막 찾아보는 게 그거잖아요. 뭐 자기주도 학습 통합과학 막 찾아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해줘요. 왜? 조회수 올려야 되니까. 저도 조회수 올라가면 좋긴 한데, 솔직히 교육에 도움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상적인 그런 얘기보다 현실적인 얘기를 더 해주고 싶어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답은 정해졌거든. 나는 그걸 해야 되고 우리 애들 그거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비전문가가 비전문가를 가르치는 참여 수업, 그러니까 서로가 프리젠테이션 해가지고 애들끼리 가르치는 것도 저는 되게 별로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비전문가인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도 닦아요? 뭐를 혼자 어떻게 공부해? 인강 컨텐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질문을 못해. 거기다가 테스트도 못 봐.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테스트를 안 봐. 왜? 테스트 봤다가 만약 안 나오면은 완전 나 쪼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봐요. 안 보고 막 직전 갈 때까지 문제도 거의 안 풀어보고 매번 영상만 열심히 보는 거죠. 내용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실전이 약한데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기적을 토해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과학이 망해.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때 임박해가지고 학원을 보내죠.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도 뭐 다녀봐야 뭐 호불호를 따지고 조건 합부고를 알 거 아니에요. 그 강사의 질도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도 천차만별인데 경험이 없으니까 우선은 막 고민하다가 찌끔 늦게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나름 열심히 해봐서 점수가 또 올라. 그럼 또 오르면 또 어떻게 하면 애가 또 어깨에 힘이 이렇게 딱 어깨에 딱 뽕이 딱 올라가요. 딱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 아무래도 이번 공부에 대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저 이제 자기주도 학습 한번 혼자 또 해보겠습니다. 이놈의 자기주도 학습병. 자기주도 학습이 자기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에요. 뭐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계속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공부 방식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입시를 해서 좋은 대학교 간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본인만의 뭔가 카더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을 것 같아 라는 공부 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핑계를 대요. 이제 상담하러 와.
우리 애가 다니는 그 반에 아우 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 거기 다 있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떤 심리에서 나온지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애는 정상인데 다른 애들이 비정상적으로 잘해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처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너무 앞선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이들도 그 생각을 갖는다고요. 자기가 못한 이유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가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헛다리 짚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지가 막 느낌적인 느낌으로 공부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인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뭐 외부의 도움을 받든 뭐를 하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외부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뭔가 모르는 어떤 주변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피해자 사상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왜? 본인이, 이건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공부 방식을 선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더럽게 안 했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게 외부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상대평가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들 상담받으러 올 때 감싸도 한 번 3등급 찍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 애가 한 3등급 정도예요. 이렇게 감싸요. 그거 올리면 안 돼요. 왜 올려 그걸 자꾸. 창피해서 자꾸 숨기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많이 착각하시는 게, 애들 데려다가 야 너 왜 성적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 왜? 꼬마애가 감기에 걸렸어요. 막 콧물이 질질 나고 막 이렇게 에치에치 막 이러고 있어. 야 너 감기 왜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애는 이제 뭐 어저께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러나? 뭐 이러고 있겠죠. 그럼 너 이제 아이스크림 먹지 마. 막 이런 거죠. 헛다리죠. 헛다리예요. 감기가 왜 걸렸는지도 참 중요한데, 약을 줘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의 상담은 결국엔 애가 결론은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이거 끝이에요. 끝이라 해결책을 객관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면서 애를 질책을 해. 이게 질책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 성적 이게 뭐야? 이거 차라리 이게 난데 이거 왜 그런 거 같아? 자꾸 물어보고 분석하라 그래. 걔는 분석 능력이 없어요. 분석 능력이 있었으면 그 성적이 안 나오지. 그리고 애들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는 착각 중에 뭐냐면, 너 이렇게 하면 다 의미 없다. 너 다 관둬. 하지 마. 야 이렇게 할 거 다 그만둬. 그러면 애가 처음에는 엄마 왜 그래? 나 열심히 할게 말하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엄마 때문에 관두는 거야. 그거 알아도. 이렇게 가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너 이 새끼 가가지고 더 공부해. 몇 배 더 해.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싶고 취업하고 싶으면 너 해. 나는 재수 안 시켜. 너는 그냥 이번에 어떻게든 가. 뭐 핑계 대지 말고. 이렇게 하셔요. 막 이렇게 할 거면 다 그만둬라. 의미 없다. 이런 거를 사인 주지 말고, 안 하면 몇 배 더 시킬 거야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서 많이 터진 게 뭐냐면, 이번에 또 그 호흡기 질환 때문에 더 날리긴 해요. 그러니까 애들 막 체력도 떨어지고 막 조그만 계단만 올라가도 헉헉대더만. 그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강에서 1타 강사 거를 막 봐요. 이분들 보는 거를 저는 폄하하지 않아요. 이분들 보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걔가 1타 강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물어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 지가 풀어보고 안 되면 또 학교 가서 물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2% 될려나? 더 웃긴 거는 특정 학교들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 중에 이제 갖고 가면은 자기가 문제를 못 풀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진짜로 있어요. 일곱 문제를 몰라가지고 가져갔어. 선생님 저 일곱 문제 이거 모르겠어. 일로 와봐. 야 이거 이렇게. 그러고 나서 딱 이러면서 나가시는데 애가 수점했는데 바쁘니까 교무실로 나중에 와라 뭐 이러고 가세요. 창피한 거지 본인도. 사교육도 품질이 제각각인데 공교육도 품질이 정말 개판 5분 전인 곳도 있어요. 뭐 사교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건 본인들의 판단이고, 근데 인간 컨텐츠는 되게 좋은 컨텐츠예요. 근데 그걸 욕먹이는, 그리고 이거에 어떤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뭐냐면 그것만 보는 거죠. 열심히 문제 한 문제도 안 풀어봐요. 테스트도 안 보고. 왜냐면 테스트 자료도 다 유료로 구해야 되거든. 아니면 있어도 그냥 구자료고 옛날 자료고. 그러니까 그게 개정이 됐거든요. 2020년 2021년 개정되면서 사실상은 과탐이 개정되는 거에 대한 어느 게 지금 거고 어느 게 옛날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 전문가들이나 구분하지, 그게 뭐 일반 애들이 어떻게 구분해.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해. 그러고 나서 이제 반토막을 내갖고 고등어처럼 딱 뭐 3분의 1 토막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엄마한테 또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무슨 왕이야 왕. 엄마 보고 알아보라 그러고. 자기가 알아보러 다녀야죠. 자기가 알아보고. 한가하잖아. 성적 다 망쳐놓고 뭐. 그리고 나서 학원에 다니는데 와가지고 모르면 또 엄마한테 가서 그래요. 엄마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막 이러거든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 왜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 그리고 속으면 안 되는 핑계가 있어요. 수학이고 과탐이고 넘사벽에 뭔가가 있다. 예, 맞아요. 있어요. 근데 애들 눈높이를 너무 높여놓은 거야. 1등급 아니면 뭐 죽을 것처럼 얘기해 놓으니까 애들이 1등급 병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3등급도 과탐에서는 나쁘지 않은 점수일 수 있어요. 네, 물화생지에서는 특히나. 애들한테 자꾸 1등급 해야 될 거, 잘할 수 있는 거 막 이런 거 찾으라 그러니까 죄다 생명지구학 들어가서 거기서 4등급 맞고 앉아있잖아. 이제 과탐에서 물화생지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수박 겉핥기일 수도 있고, 근데 수박 겉이라도 핥아본 애들이 좀 나아요. 예, 나아요. 그렇게 해서 선행한 애들도 있고, 본인이 뒤늦게 이제 뭐 학원을 다니는 애도 있고, 과외를 하는 애도 있고, 그래서 문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왜 틀렸는지 또 다 물어보고 하죠.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되냐고. 사전에 미리미리 그래서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그 없는 시간 쪼개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과 관련된. 과탐을 말아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수학만큼 들여야 돼요. 이게 안타깝지만 그 용어들이 직관적이지 않아요. 사탐이나 국어 영어는 직관적이 어디서 들어본 용어들이야. 과탐의 용어들은 개별의 의미가 굉장히 또 따로 있는, 그러니까 영단어처럼 개별의 의미가 굉장히 있고 그걸 또 응용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기간에 완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런 학습하는 방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끝까지 한 달 전에 공부하려고 하죠. 만약에 그렇게 성적이 잘 나왔다면, 선행이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과탐이 성적이 잘 나왔다면 운이 좋았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이과를 보내려고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는 학부모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학교 때 과학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한 달만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죠. 왜? 출제 경향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통합과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의 물화생지에서는 난이도가 10배에서 15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의 공부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 몇 번 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결국엔 수학 때문이 아니라 과학 때문에 이공계에 진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학원을 가든 과외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인간을 듣든 다 좋아요. 좋은데 거기 가서 과학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건 사러 왔는데 아우 저는 그 살 돈이 없어요,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이해가 안 가죠. 상식적으로 물건 사러 왔는데 아우 제가 그걸 살 돈이 없네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가르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 뭐 자기주도 학습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기주도 학습할 만한 애들은 이미 선행이 굉장히 좀 되어 있는 애들이 그나마 자기주도 학습을 할까 말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면 저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비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경제적으로 무리가 안 된다면 애한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너무 꿈을 심어주지 마세요. 과탐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 한 2학년에 있는 과탐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특히나 선행이 안 돼 있다면. 투자한 시간 대비 실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수학하고 같다고 보시면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1등급 나올 만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고르게 잘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공대 쪽으로 가게 되면요, 기하하고 미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수능 볼 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리고 공대 쪽으로 가면 물리, 화학, 생물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탐을 말아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조건을 그 말아먹은 이유를 외부에서 자꾸 찾지 마세요. 아이가 공부를 본인이 헛다리 짚고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꾸준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발적으로 이 공부한 과탐은 결과적으로 아이한테는 어떠한 무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과탐을 못하는 친구가 공학 계열로 진학한다고 해서 이과라고 불리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과학, 수학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입시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의 얘기하는 거지, 난 공부가 싫은데 나보고 이과 가라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그 후에는 알아서 진로를 가시면 됩니다. 저는 입시 전문으로 얘기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밖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교육을 제가 조장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솔직히 효과가 없다면 사교육 시장에 돈을 벌 이유는 없겠죠. 나는 사교육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좀 참고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꾸준하게 시간 투자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면 중3 때가 고1 때보다 한가하고요. 정말 한가합니다. 그 다음에 고1 때가 고2 때보다 한참 한가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쳐요. 뭐 안 바쁜 친구들이 없어요. 망한 것 같은 이 성적표를 들고서 이러고 계실 거예요. 망한 것 같다. 나는 아무래도 한 번에 대학교 가긴 힘들 것 같다. 재수한다고 성적 오를 거라는 착각 버리세요. 안타깝지만 올해 수능을 보고 내년에 수능을 봐도 똑같은 애가 똑같이 수능을 보는데 3년 동안 못 올린 점수를 1년 만에 올릴 수 있다고요? 3년 동안 나태했던 친구가 뭔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1년 동안 나태함을 안 부릴 수 있다고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99% 학생들은 작년에 나태했고 올해도 나태합니다. 그러니까 현역인 친구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지금 망한 것 같은 성적표를 최대한 덜 망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시험은 몇 차례 더 남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과탐 모의고사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난 아무래도 정시반 가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제 얘기에 약간 상처를 받거나 좀 심리적으로 좀 불쾌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얻길 바라서 사실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